만약에 거의 아무것도 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힘과 자유가 대체 무엇인지 그 아주 급진적인 생각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삶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질문 몇 개만 한번 던져볼게요.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아침에 눈 딱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정말 나 자신이 하고 있나요? 아니면 혹시 매달 날아오는 각종 청구서와 카드값, 그리고 그 빽빽한 일정이 사실상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야근을 거부하거나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사는 걸 멈추려고 할 때 말이에요. 그럴 때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모를 불안감이나 죄책감 같은 게 스물스물 올라오진 않나요? 우리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 통제의 근원, 이건 사실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에요.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,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목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. 여기서 통제라는 개념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. 보통 통제라고 하면 누가 밖에서 나를 억압하는 걸 생각하잖아요?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더 편안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나은 지위를 갖고 싶은 바로 나 자신의 욕망. 이 욕망의 총합이 결국 내 결정을 조종하는 목줄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 통제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그럼 이런 욕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사실 이건 사회가 우리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주입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만,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사회는 우리에게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. 불만족을 파는 거죠. 왜냐?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,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뭔가를 사려고 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뭔가를 쫓지도 않고 순순히 복종하지도 않기 때문이죠.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한 그걸 쥐고 있는 누군가에게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진짜 통제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이 필요라는 지렛대에서 나오는 거죠. 이 표가 그 전략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.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면 행동이 느려지고 예측 가능한 목표물이 되기 쉽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대칭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무려 2000여 년 전에 이 모든 사회적인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그의 이름이 바로 디오게네스입니다.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.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찾아와서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디오게네스는 돈이나 명예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 이 한 문장, 비켜주시오.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어. 이걸로 그는 왕이 가진 유일한 무기, 즉 보상이라는 카드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.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가 진짜로 원하는 걸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. 진정한 힘이라는 건 남들에게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느냐가 아니에요. 그 어떤 제한으로도 매수할 수 없는 존재, 그 어떤 위협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, 거기서 진짜 힘이 나온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철학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온전한 나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?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길은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. 우리가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필사적으로 저항할 겁니다. 마치 우리가 방금 탈출한 그 익숙하고 안락했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유혹하는 것처럼요. 이걸 광야의 환각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. 뇌는 아마 이렇게 익숙한 거짓말들을 계속 속삭일 거예요. 야, 그냥 좀 쉬어. 이 정도는 스스로한테 보상해줘도 되잖아.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굴지 마. 예전엔 그래도 네가 누군지 알았잖아.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시 예전의 그 안락한 틀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겁니다. 이 저항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서 외부의 인정과 물질적인 필요에 계속 의존하는 소비자로서의 나를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겁니다. 그래야만 비로소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주체적인 자아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떤 구조나 원칙 없는 자유는 그냥 표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은 아주 엄격하고
타협할 수 없는 나만의 규칙, 즉 프로토콜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. 이게 바로 디오게네스 프로토콜입니다. 첫째, 아침의 협상.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 5분만 더 하는 그 안락함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. 이걸로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거죠. 둘째, 2번의 깊은 작업 블록.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딱 4시간 확보하는 겁니다. 셋째, 정보 다이어트. 나에게 불필요한 욕망이나 불안감,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들을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형의 검토.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나의 필요를 줄였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키웠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좋은 제안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법과 같은 겁니다. 이 프로토콜을 꾸준히 따르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더 이상 남들의 인정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실, 즉 스스로의 역량을 쌓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. 결국에는 세상이 당신의 조건에 맞춰서 당신과 협상하러 오게 되는 거죠. 남들 눈에는 어쩌면 텅 비어 보이거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신 자신만의 주권과 힘이 존재하는 바로 당신의 왕좌라는 의미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앞으로 딱 7일 동안만 남들에게 굴리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나만의 필요 혹은 안락함은 무엇인가요? 이 작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